안녕하세요, 닥터공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빙기 가지고 왔습니다. 해빙기. 겨울철에 수도관 동파되고 수도꼭지 얼어붙으면 녹이느라고 엄청 애먹죠. 보통 업자 부르면 보통 한 80만원 정도 달라고 하거든요. 뭐 싸게 하면은 한 60만원. 왜냐면 우리 집만 동파가 되고 우리 집만 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얼기 때문에 설비업자들은 한정돼 있고 수도 배관이 얼어붙은 데는 많기 때문에 이게 부르는 게 값입니다. 해빙기를 살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 고려사항에 대해서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해빙기를 쓰시면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언급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해빙기는 탱크에다가 물을 부어 가지고 그 물을 데워서 쓰는 탱크형 해빙기가 있고, 이것처럼 인버터형 해빙기가 있습니다. 자, 인버터 해빙기 같은 경우는 물통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 이 호스 끝부분을 물통에다 집어 넣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펌프가 물을 빨아들여요. 빨아들여서 물이 펌프 안으로 들어가서 순환이 되면서 물이 데워집니다. 급속으로 데워져서 이 안에 토출부 보이시죠? 이 토출부에다가 이 테프론 호스를 연결하면 압력이 5바 정도 되는 스팀이 이게 분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버터 해빙기가 보통 탱크 해빙기보다 한 적게는 한 7만원에서 많게는 한 20만원까지가 비싸요. 근데 제가 왜 인버터 해빙기를 추천을 드리냐면, 탱크형 해빙기 같은 경우는 사용하다가 탱크 안에 있는 물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물을 다시 채워야 되는데, 채울 때 스팀을 완전히 빼주든지 그런 안전 유의사항이 있어요. 근데 그 안전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이게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온도가 100도에서 130도, 많게는 15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테프론 호스를 쓰는 거예요. 테프론이라는 재질 자체가 열에 강하기 때문에 테프론 호스를 쓰는 건데, 그 압력 스팀을 내가 이게 한번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화상을 입겠죠. 탱크식은 제가 초보자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풀세트가 33만원이거든요. 탱크형 해빙기가 보통 한 23만원에서 뭐 저렴한 거는 한 17만원 정도 하긴 해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인버터 해빙기를 쓰실 것을 권합니다. 인버터 해빙기를 살 때 주의할 점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해빙기를 판매하는 회사가 금방 망할 수 있는 회사냐 아니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해빙기 판매하다가 한 1, 2년 판매하다가 이게 잔고장이 많으니까 회사가 부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없어져요, 회사가. 판매는 잘했어요. 잘 쓰다가 고장이 나면 이게 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회사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수리가 안 되면 이게 부품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버터 해빙기를 사실 때는 이 회사가 운영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회사인가,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회사가 좀 오래됐나, 좀 그걸 봐줘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여기 KC 인증 마크가 있잖아요. 전기용품 안전관리 협회에 의한 표시, KC 인증 마크가 없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 제품들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KC 인증 자체가 없는 제품은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준 거기 때문에 이게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누가 체크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은 될 수 있으면 사지 마시고 KC 인증이 있는 제품을 사시고, 그 다음에 이게 사용을 하다가 해빙기 사고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이 호수가 꺾여가지고 그러면 압력이 분출을 해야 되는데 압력이 분출하지 못하고 압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고장인 걸 알아야 되는데 고장인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긴 배관에다 이거를 호수를 집어넣기 때문에 안에서 꺾였거나 안에서 막힐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작업하다가 내가 이걸 호수를 밟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작업자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면 그게 압력이 잘못됐다, 이거를 이 기계에서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런 기능이 없는 해빙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능이 없다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압이 차다가 보면 결국에 약한 부분이 터지겠죠. 이 호수가 터지거나 아니면 요 안에 펌프에 배관이 터져가지고, 뭐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해빙기 폭발 사고 뭐 이런 거. 그게 대부분 이 압이 정상적으로 순환이 안 되다 보면 그런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압이 정확하게 토출이 안 되거나 순환이 안 됐을 때 내부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 내부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이거를 알림을 해주는 체크 기능이 있는 제품, 그런 기능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국내 큰 메이저 공구회사가 작년에 해빙기를 많이 출시를 했다가 해빙기 초기 불량이 엄청나게 나와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빙기를 살 때 최우선순위는 장고장이 있는지 없는지, 제조 국가가 어딘지, 무조건 싸다고 해서 뭐 중국산이나 대만산 이런 거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시중에 돌아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런 제품은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아세아 거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아세아 거를 왜 가지고 왔냐면은 꾸준히 나왔었던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써본 결과 장고장이 별로 없어요. 제가 작년에 썼을 때 고장 한 번도 안 났고, 고장이 나도 수리가 가능하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KC 인증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안에 내부 온도가 150도 이상 올라가면 알림을 해줘요. 부조가 울려서 알림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제품에 비해서 해빙기를 살 때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에 가장 적합한 제품이 아닌가. 그 실제로도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긴 해요. 해빙기가 장고장이 없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잘못 사용하면 해빙기는 금방 고장 나거든요. 그러면 해빙기를 쓰실 때 고장 없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물을 탱크에다 담아서 물을 펌프로 이렇게 빨아들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물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뭐 흙탕물이나 이 안에 뭐 철가루나 어떤 이물질이 들어있잖아요. 이물질도 들어가거든요. 스팀이 분사가 되니까 남은 이물질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계에 고스란히 다 남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고장이 금방 납니다. 이 스팀 해빙기를 쓰실 때는 반드시 깨끗한 물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해빙기를 사용하시다가 스팀을 분사를 안 하는데 계속 기계만 돌아가는 공회전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내부가 과열되니까 될 수 있으면 공회전은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해빙기 사용하실 때는 호수가 꺾이지 않게 꼭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해빙기를 사용하시다가 작업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호스만 딱 제거를 하고 그냥 이거 딱 걷어서 철수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이 펌프를 눌러 가지고 이 잔수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이 안에 있는 물을 바깥으로 다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호수를 물에서 빼더라도 스팀은 계속 분사를 해줘 가지고 이 해빙기 안에 있는 물이 다 빠지도록 잔수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잔수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 그럼 물이 추운 날씨에 동파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부에 있는 노즐에 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물이 얼어서 이 스팀의 순환을 방해해서 이게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다 하시고 난 뒤에는 꼭 잔수를 완전히 제거를 해주시고 전원을 꺼주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여기가 이렇게 콘센트로 돼 있잖아요. 콘센트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콘센트에 바로 꽂지 못하고 연장선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연장선이 보통 0.75, 1.5, 2.5, 뭐 4스퀘어 이렇게 나가거든요. 연장선은 최소한 2.5스퀘어 이상을 써야 됩니다. 2.5스퀘어. 그러니까 연장선이 얇으면 얇을수록 이 내부 모다가 과열이 쉽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kg짜리니까 최소한 2.5스퀘어 연장선을 써주셔야 이게 고장이 안 납니다. 전선이 얇으면 고장도 잘 나고 차단기도 금방금방 떨어집니다. 여섯 번째로 이 해빙기가 물을 쓰는 거잖아요. 물을 쓰는 거다 보니까 이게 조금 잘못 사용하면 차단기가 떨어집니다. 누전으로 인해서 차단기가 떨어지는데 차단기 떨어졌다 해서 바로 올리지 마시고 이게 왜 누전이 됐나 먼저 그걸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게 차단기를 올려주셔야 되거든요. 내부로는 물이 들어가는 건 상관없지만 외부로 물이 들어가면은 누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내부 회로가 빵 하면서 이렇게 회로가 다 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누전이 됐다 하시면 왜 누전이 됐는지 한번 그 원인을 먼저 살펴보시고 차단기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작업을 종료하면 콘센트를 바로 뽑지 마시고 이 적색 버튼이 온오프 버튼이거든요. 온오프 버튼을 눌러서 이거를 꺼주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온도계가 있잖아요. 스팀 온도가 49도 밑으로 떨어졌을 때 플러그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7가지를 잘 지켜주시면 해빙기 사용하시는데 장고장 없이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해빙기 노즐 같은 경우는 너무 긴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꺾일 수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8m 사용을 하고요. 노즐을 사용했을 때는 스팀 토출량이 이 5바 정도 되거든요. 5바. 스팀건을 이용하면 10바까지 토출이 됩니다. 스팀건을 이용하면 자동차나 자전거 이런데 막 세차할 때 아주 진짜 끝내줍니다. 제가 이 사용 영상은 앞에 부분이랑 설명하는 영상은 제가 사용기를 따로 찍을 거거든요. 사용 영상은 제가 날씨가 추워지면 한번 사용을 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때 자세한 사용법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오늘은 이런 공구가 있다. 이런 공구를 내가 혹시라도 살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 제품을 쓸 때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 점을 알아가는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 제품을 뭐 장점은 언급했으니까 제가 단점을 좀 몇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제품이 제가 작년에도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이 내부 온도가 150도 정도 올라가면 알람이 울리는 기능이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이 제품이 많이 팔렸어요. 그러면 올해 나왔으면 좀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근데 전혀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내부 압력이나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 전원을 차단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품이 신생 제품이라서 제가 좀 사기 좀 망설여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해빙기 잘못 샀다가 이거 버린 경험이 있거든요. 수리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회사가 해빙기가 꾸준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안 샀는데 아세아 웰딩 같은 경우는 이 해빙기를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그동안. 그러면 좀 그런 부분은 좀 업그레이드를 해주었으면 좀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 이게 이 제품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이게 그래도 가격이 30만 원이 넘어가는 건데 요새 전동 공구도 10만 원짜리 다 하드 케이스 있잖아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는 하드 케이스로 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구가 계속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려면 해마다 변화를 하거나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추가적인 기능이 나와야 소비자가 그 제품을 또다시 구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버터 스팀 해빙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날씨가 조금 추워져서 이게 얼음이 좀 올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작동법하고 그 다음에 이걸 사용 영상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는 공구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고요. 항상 정직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답글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